LH 네네. 직원들 토지 매입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는 폐가망신으로 귀결시키겠다. 정세균 총리도 폐가망신 시켜버리겠다. 여당 대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가족 친인척 명의의 가명과 차명 거래를 모두 밝히겠다. 급기야 대통령은 검찰이 참여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사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하고 신도시 개발 업무는 내부 정보를 활용할 투기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통제 장치가 부실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지난 4년간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할 단계입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통제 장치가 미비됐다고 보고합니까? 폐가망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폐가망신이란 말은 19년 전인 2002년도 1월 26일 날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당원들 교육 중에서 인사청탁을 하게 되면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다. 청탁하다 걸리면 폐가망신시켜버리겠다. 이 말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여당 원내대표 정세균 총리님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발본색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말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재산 몰수 플러스 현직위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두 가지입니다. 돈도 잃고 직위도 잃어야 폐가망신이 되는 거죠. 아까 여러 의원들 질문에 장관이나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께서는 여러 가지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를 조사를 하니까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 네 가지 법 위에는 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감사관을 비롯한 내부 직원들과 처벌 수위와 처벌 조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오늘 답변하시라고. 네네. 이 네 가지 법과 처벌 규정으로 국민 정세에 부합되는 폐가망신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부패방지법에서 장관님, 부패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저기에 나와 있는 제7조 2와 제86조 처벌 조항은 이득을 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고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아직 토지를 보상받거나 매각을 통해서 이득을 시현하지 않았죠. 네. 폐가망신을 지금 현행법으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판례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대법원 판례 10개를 조사했지만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당 대표나 총리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 사전 법률적 검토를 해서 총리실이나 여당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국정 책임자들이 허무개그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당 원내대표나 또 총리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폐가망신시키라고 지시를 했을 때 국토부는 이 폐가망신을 시킬 수단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최대한 그 기존의 이제 판례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아까 장관님 들여다봐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 하려는 건 아니겠죠? 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총리와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토위원장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언을 하셨는데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폐가망신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 투기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전부 조사를 해야지. 지금 현재 국토부 직원 4,000명하고 LH 직원 10,000명만 하고 있죠. 네, 우선은 그렇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당장 여당 대표의 주장처럼 가족, 친인척 전부 차명, 가명 조사하고 청와대, 국회의원, 여당, 야당, 보좌관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되겠죠.
네, 가능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LH 본사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검찰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됩니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는 폐가 망신이 안 되는 거예요. 폐가 망신은 직위 해제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상 몰수를 해야 폐가 망신이 되는 거죠. 여당 원내대표와 총리가 폐가 망신시키겠다고 결연히 선언했으면 당연히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엄포만 놓고 실행을 안 한다면은 대국민 사기예요. 생각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폐가 망신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투기 행위를 근절한 새로운 법도 정부와 국회와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이 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정상적 거래를 노력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기만 나면은 항상 원인이 제도의 미흡으로 돌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와 법을 만들더라도 문자 그대로 발본색원에서 폐가 망신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이번에 같이 만듭시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송구하느니 또 참담하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번 사건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국민들이 납득할 저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사회의 이 부동산 이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너무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고, 이 국민들의 이 분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분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다시는 이런 본인 일이 개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조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네. 우선 본인으로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화가 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어느 교수님이 본인 의원에게 3가지 사항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첫째로 가짜 농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58억을 대출받았다면은 범법 행위가 있으면은 대출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범죄 행위를 한 데 들어간 돈을 회수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 보상 단가는 토지나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비례해서 보상하자. 그게 공정하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단타로 보상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원주민과 투기가 아닌 장기 보유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부와 LH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노와 이성, 법치와 정치 사이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정서법과 정치적 격렬함이 이성과 합리성을 압도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와 처벌의 한계선상을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 토지정치관님, 우리 교수님이 3번째 사항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바보냐? 어떻게 한 평에 한 그루가 아닌 수십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고 그걸 다 보상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한 평에 한 그루 이상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한 그루만 보상하라. 여기에 대한 현행의 보상 규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토지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 보상을 할 때 그냥 지금 현재 아무리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그 수목 식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바탕으로 해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으로 빡빡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로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감정사 평가협회에서 평가 기준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평에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더라도 정상적으로 심을 수 있는 수목 이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짜 농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대출받을 경우 농지법을 위반으로 해서 대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수에 관한 것은 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택지지구 보상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을 할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즉 단기간에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보상 주체가 보상하는 것은 현실 법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기본적인 법률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왜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느냐?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폐가망신의 리스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을 감수할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네네. 교수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법제화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국토교통부가 보고한처럼 현행 법률 체계는 이 투기의 유혹을 금지시킬 만한 제도가 없죠. 네. 오늘 지금 조세나 이런 장관님과 방식, LH 네. 사장 대행께서 하신 말씀은 위헌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처벌의 한계선상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법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한계선상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이 된 다음에 가능한 것이지 입법권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법률 체계를 흐트러버리는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여러분들은 그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책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